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여기 판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데이터 수리 방법론, 2. 오행 행운수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1번에 해당되는 마더리 포인트 시뮬레이터 사례 이 사용법,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오행 행운수는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서 세분하면 데이터 추리 승리 사례, 예전부터 알아왔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경마에서 승리한 사례들이 있느냐, 그리고 데이터 분석으로 해서 승리한 사례가 있느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빌 벤터가 뭐 홍콩 경마에서부터 시작해서 호주 경마에 이르기까지 1조 원, 1억 원도 아니고 1조 원을 벌어갔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그게 바로 데이터 추리로 승리한 사례다 하는 거예요. 뭘 썼느냐? 그럼 기술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일반 회귀 분석을 로그화 시킨 거죠. 로그 시킨 거. 로그 시키면은 그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 0은 실패, 1은 성공, 이런 식으로 해서 추리를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판별값에 따른 그 확률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경마를 예측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도 왔던 국내 2016년부터 5년 동안 16, 17, 18, 19, 20 각 200억씩 매년 200억씩 벌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뭘로 했냐? 베이지안 머신러닝을 했어요. 베이지안은 뭐예요? 베이지안은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경험 확률입니다. 동전을 100번을 던진다고 했을 때 55번이 나왔다. 그러면 확률이, 수학적 확률은 0.5를 무시하고 0.55가 됩니다. 60이 나왔으면 마찬가지 0.60으로 간주해서 계산하는 경험 확률을 토대로 만드는 것이,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베이지안 확률이죠. 이것으로 분석을 해서 승리를 해갖고 외국인 도박단은 1000억을 벌어갔습니다. 5년 동안. 근데 200억씩 또박또박 벌어간 것은 켈리 전략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켈리 전략은 금액을 맞춰요. 금액을 맞춰서 확률에 맞추기 때문에, 확률에 따라서 이제 금액 베팅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벌어가는 양을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벌어갔고요. 그때는 서울 경마는 환수율이, 그러니까 RTP라고 그러죠. 황금률, RTP, 리턴 투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그 용어로 볼 때 RTP는 105% 내지 108% 이 정도였습니다. 제주가 이제 120, 부산이 이제 한 110 정도, 서울은 10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통상 전체로 110% 확률로 이렇게 벌어간 것입니다. 자, 요즘 따지면은 요즘에도 이제 그 외국인 도박단들이 그 6층이나 또 각 지점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호주, 영국계 경마국이죠. 경마하는 국 중에서 제일 경마장이 많은 나라가 이제 호주예요. 200개가 넘는데, 이 경마장이 많은 이 호주에 배팅 팀들까지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한국에도 넘어와서 각 본점과 지점, 본점은 이제 6층이죠. 6지점에 와서 배팅을 해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딱 하나 있어요.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모르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마사의 시행팀이죠. 시행팀은 그걸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눠 가져야 될 그런 분배된 페리뮤추얼 제도에 의해서 분배되는 그런 그 돈을 외국으로 유출시키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돈을 벌어가거든요. 걔네들은 강력한 무기로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기는 그 베이지안 등이 아니라, 요즘에 AI는 아주 더 우수합니다. 예전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 뭐 베이지안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더 훌륭한 AI 기술들이 있어서 지금은 110%가 아니라 130%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두 팀이 아니라 여러 팀이 있고, 이 마감 배당판에는 이제 배당이 춤을 추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을 시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AI 머신러닝 LDA, 이것이 무엇이냐. 우선 AI부터 알아보면요, AI는 이렇습니다.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거 항상 그 말씀드린 내용인데, 예전 동영상을 보시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5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추상화, 두 번째 최적화, 세 번째 전수조사, 네 번째 학습, 5번째 수학과 통계 수학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AI가 이제 번역을 하면 인간화 시킨 거예요, 인간화. 이 디지털의 아날로그화라는 것은 예전에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컴퓨터가 개발되고 막 컴퓨터가 되는 그런 시절에는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꿨어요. 아날로그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직류와 교류로 비교하면 이제 아날로그는 교류고, 직류는 디지털이죠. 디지털은 매디매디 끊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0과 1 이렇게 딱 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 전자의 양자 세계로 가면 전자가 궤도를 놓을 때 항상 자연수 0,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궤도에 있고 1.5 부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궤도를 그냥 돈다고 했는데 이제는 확률로 존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확률로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이 궤도상에, 그러니까 자연수에 나눠지는 디지털 자연수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디지털은 우리 그 우주의 근본과 아주 일맥상통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아날로그화 시키는, 거꾸로 되는 거죠. 아날로그를 디지털화 했는데 지금은 디지털을 아날로그화해요. 그 아날로그화된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숫자가 6이 이렇게 누워 있어. 또 8이 뭐 흐릿하게 써 있어. 7이 가다가 끊겼어. 이런 것들도 다 읽을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려면 이 디지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디지털은 딱 그 한 가지, 수백만 수천만 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것만 읽어오는 게 디지털이잖아요. 아날로그는 뭐예요? 그 순간순간의 변화 조금만 비슷한 것까지도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아날로그하고 이것이 바로 추상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무엇을 위해서 AI를 만드느냐? 좋게 하기 위해서. 막연히 좋게지 뭘 좋게 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의 특징이 뭐예요? 신속하고 정확한 게요. 신속하고 정확하다는 하려면은 뭘 해야 돼요? 최적화, 효율성을 달성을 해야 된다. 경제의 효율성처럼 최단거리로 가는 것, 최소의 비용, 그 최대의 효과, 이것들이 바로 이제 효율성인데, 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최적화다 하는 거예요. 그 최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는 모두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조사할수록 성능이 우수해지는 거죠. 챗GPT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가정시가 몇 개요? 가정시가 바로 조건식인데, 그 조건식은 바로 많을수록 그 능력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10억 개, 100억 개, 그 다음에 조 단위로 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바로 이것은 이제 제 복병툴에서도 바로 2만 개 정도의 그 가중치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은 이제 러닝을 하는 거예요. 러닝을 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러닝이 없으면, 학습이 없으면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지 인공지능을 통계 분석해서 인공지능 갖다 넣으려고 했는데 학습이 없어. 그러니까 그 뭐 하나씩 학습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뽑아오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쭉 뽑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그러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학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은. 그 다음에 수학과 통계, 마지막 수학 통계, 수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아니다. 수학 통계, 그러니까 90% 이상이 다 수학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뭐 대부분이 또 통계고요. 수학 통계를 기반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하고, 이걸 다루는 사람들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 세 분류로 나눕니다.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또 나누는데 세 분류로 나누는데, 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프로그램까지 하는 거,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거, 결과 나오면 분석하는 그런 부류, 세 부류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바로 프로그램을 짜서 저처럼 이제 개발자를 말씀드리는 거죠. 개발자이면서 공학자, 개발자, 개발자입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분석도 하고 다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자칭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뭐 누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도 읽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몇 년 전에 나왔습니까? 불과 5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겠습니까? 특히 경마에 있겠어요? 없죠. 있어봐야 젊은 20대 사람들 꼽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도 경마를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경마인지 30년 이상 접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분야를 다 프로그램 다 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경마에는 많지는 않을 것이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실정이다. 그래서 요거 디지털 마인드를 먼저 갖춰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분포 변형이라든가 기술적 통계량 프리퀀시 어널리스 이거 빈도 분석이죠. 상관 분석, 회귀 분석, 판별 분석 이 같은 기초 통계량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만든다 하는 거예요. 마돌이 개발된 프로그램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걸 참고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뭐 눈파쇼에서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려면 인류의 최대의 업적이 무엇이냐.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지우개의 발명이다. 지우개. 지울 수 있는 거.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불행해요. 왜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아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사는 맛이 안 나는 것이죠. 언제 무슨 일 다치고 뭐 어떤 사고가 생기고 이런 걸 다 안다면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미래를 아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정상은 미래를 모르고 지내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게임에서 또는 경마에서는 미래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일부 이러한 목적 하에서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인류의 최대 업적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면은 최대 업적이 무엇이냐? AI 개발이 최근에 나온 거다. 그 예전에 뉴턴의 방정식, 그 다음에 4대 힘, 전자기력, 그 다음에 핵강력, 양력, 그 다음에 또 중력. 중력은 이제 차원을 매게 한다고 그래요. 이 4차원, 3차원, 5차원 이런 차원을 매게 하는 것이 바로 중력이라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력은 비밀이 많습니다. 아직 비밀 다 캐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전기의 발견과 맥스웰 방정식,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이중실 실험, 토마스 영의 이중실 실험. 이중실 실험은 양자에 대해서 했는데 광자 먼저 했죠. 그 다음에 전자까지도 했는데 뭐야 그거 무슨 뭐건가 뭐 이름 좀 발음이 좀 힘든 그 사람 둘이서 이제 또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과 불확정성 원리 이런 발견, 컴퓨터의 발명, AI 개발 이와 같이 인류의 최대 업적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연역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경마에서는 어떠냐? 경마의 최대 업적은 뭐냐?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확률 예측, AI 확률 예측 시뮬레이터 마돌이. 두 번째는 오행경마법 정립. 이 두 가지를 경마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제가 개발을 해왔고 이쪽 전문가에 제가 걸맞는 사람이라고 보고 이렇게 개발을 해오고 그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상당히 길었는데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사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마돌이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요약한 것이 이게 그 복병틀이고요. 복병틀은 이렇게 경주에 요게 한 격의 경주입니다. 요거 이제 하나 끊어서 또 한 개 경주. 이게 한 개 경주마다 이렇게 짧은 부분이 이렇게 배당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전체로 토대해서 하루치가 바로 요밖에 안 돼요. 한 페이지 반 정도, 두 페이지 정도 인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 설명을 그 제목을 붙일 때 한글로 붙이면은 아주 복잡하고 길어져서 안 되니까 영어의 약자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 영어의 약자를 여기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해설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인덱스잖아요. 인덱스가 색인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로 색인 변수예요. 예, 그 변수를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럼 그거 내용을 보시면은 다 이해가 가요. 한 번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AI 프로그램에서 일단 마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을 요약했다. 그럼 마돌이를 한번 열어봐야죠. 예, 마돌이 날짜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예, 당일날은 선택 안 해도 됩니다. 옛날에 선택 반드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찍히면은 날짜가 여기 찍히면 선택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달력이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달력을 사용할 수 있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눌러서 달을 표시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날을 갖다가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7월 3일 8월 3일 이렇게 8월 3일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찍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날짜가 컨펌에 들어가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8월 3일 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한번 썼기 때문에 이 서버에서 불러와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수신을 받는데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일단 받아놓은 것은 한번 수신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불러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건 한번 받아온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시 더 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에 이렇게 마돌이 5.1 경마예상 확률 시미터라는 제목을 맨 상단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게 구분이 이렇습니다. 상단, 중단, 하단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단에는 출마표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14경주까지 일요일날 8월 3일은 14경주까지 시행을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이렇게 찍히게 되죠. 11경주 이렇게 하면 13경주. 예, 그리고 요 밑에 쓰는 것은 출마도 쓰냐. 그러니까 12마리가 출주한다 하는 거예요. 출마수.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컨트롤하는 메뉴. 요걸로도 조작을 해서, 컨트롤해서, 어떤 걸 요망하는 그 기능을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정보예요. 이 정보는 탭 키로 다 되어 있어요. 탭 키로 해서, 지금 현재 찍혀 있는 게 13경주 아닙니까? 그럼 13경주, 여기 13경주에서 확률서부터 경주력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 소팅이 됩니다. 정렬이 됩니다. 정렬들 한번 시켜볼까요? 능력 지수를 정렬을 하게 되면 능력 적은 것부터 큰 것.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큰 것부터 이렇게. 다시 마번을 하게 되면 마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착차를 하겠다면 착차. 예. 착차는 큰데 적은데. 그래서부터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오른쪽에 확률 경제력에서 예상순으로 하게 되면 예상 1, 2, 3, 4, 5, 6, 7, 8 그래서 예상순이에요. 그러니까 5대상 9, 10, 7, 8, 1 4대상 9, 10, 7, 8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될 수 있고요. 각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들면 이제 그래프가 이제 나오게 돼요. 예, 그래프가 나오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각 비교를 하게 돼요. 빨간 거가 제일 우수한 말이에요. 예, 그거 마번이 1번, 2번, 3번, 4번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같이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빨간색은 이제 8번이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각 1회전마다 2회전, 요게 이제 직전 경주고 직전 전 경주예요. 예, 그래서 착순인기자, 선행 100분위, 주입 100분위, 주파 100분위. 이 100분위는 이제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글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주파 능력에 대해서 100분위, 퍼센트로 등위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적을수록 우수한 거죠. 얘는 100마리 떴을 때 3등, 얘는 6등, 100마리 때 15등, 100마리 때 87등,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능력을 등수로 다 가름을 해서 비교를 용이하게 한 거죠. 예. 얼마나 차이가 나냐. 얘 능력 차이가 있다. 그럼 87등하고 8등 차이, 14등하고 15등 차이. 이거는 1등급, 1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얘는, 수십 등 차이가 난다 하는 그런 것을 변별력 있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등위를 예전에 PC통신 시절에 이거 없으면 경마 안 한다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선호를 하고 추종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100분위 자료라 하는 거예요. 이거 100분위 자료 내놓으라고
막 사람들은 막 아우성치고 그랬죠. 한 주라도 올리지 않으면 막 난리치고 그랬습니다. 이게 한 500명 정도, 300에서 500명, 제일 적어봐야 이제 300명이었어요. 조회수가 이 정도로 항상 요 세 가지 정보, 요거를 그렇게 운영을 했다. 그때는 이런 많은 정보가 없었어요. 요 세 가지 정보인데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그리고 필요성을 느꼈던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것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제일 중요한 것들이 여기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배당 예측이 있어요. 배당 예측. 그러니까 이 배당 예측에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 현재의 현장은 3번은 안 해요. 3번은 안 해요. 이 현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허가되면은 다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마사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행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번, 4번인데요. 1번은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2번, 4번, 2번, 4번 요 차이만 배당 차이법이라고 해가지고 모델이 예상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그 차이가 발생한 곳을 베팅하게 되면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4, 4, 2. 그럼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 곳에 베팅을 하게 됩니다. 총 12구멍이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7호 13경주에 요 업데이트부터 눌러야 되는데, 업데이트 누르고 나서 확인해 보면 3텐이 들어왔죠. 3텐. 그럼 3텐은 없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개인화 시켜서 맞춤 예상, 그리고 시스템 예상, 리얼타임 예상, 그럼 누르면 예상이 나오는 거예요. 사용 예상, 그다음에 오토 예상은 누를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 자동 예상 있잖아요. 오토 복권에도 있고 마사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게 뭐예요? 인기도 대비해서 인기도가 높은 거는 잘 뽑히게 돼 있어요. 그만큼 잘 뽑히게 있어요. 가중치를 적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중치 랜덤이에요. 가중치 랜덤, 그냥 랜덤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뽑히고, 그 다음에 맞춤 코드 예상, 내가 이걸 조절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예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서 잘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맞춤 코드 예상을 해서 맞춤 코드로 저장을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추천한 그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승식별로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복승식, 쌍승식, 삼복상승식이에요. 그리고 종류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빈 칸이 있습니다. 오행하고 시스템. 이 호행란은 여기 이제 아직 완성을 덜 했어요. 요 라인이 들어가면 그렇게 완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런닝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전개 시뮬레이터죠. 그래서 뛰게 합니다. 뛰면 이것을 이렇게 방향도 조절하고 줌도 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돌려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 착순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배속, 5배속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속도. 그래서 몇 번이 들어오게 되는 거, 어떤 식으로 전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직아이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전 경주에 대한 그 경마의 의외성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오행 예측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다른 내용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 자, 이런 식으로 경마 확률 시뮬레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요 가운데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 정보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이와 같이 마도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마도리 프로그램은 그와 같이 만들어졌으면서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잠깐 물을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RN이라는 것은 경주번호. RN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토요일 1경주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1경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RN, NO, name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름 그대로. NO는 마번이고요. RG는 이제 경주 거리에, 여기 경주 거리, RG 1000m, 1000m. 그 다음에 CL, 클래스.
예, 이건 레인지, 예, 클래스. 그럼 클래스는 이제 등급 아닙니까? 예, 그래서 CL은 이제 등급. 그 다음에 CN은 등급, 클래스의 카운트. 클래스 카운트가 CN이 1. 이건 전부 10만이에요. 1은 10만이죠. 그럼 등급 후에 8번. 그러니까 처음 출제해서 8번이라는 얘기죠. 그럼 5등급에서 이렇게 하면 5등급 승근하고 5번. 예, 5등급 승근하고 뭐 30번. 완전히 이건 여기서 터줏대감 돼버렸네. 이런 말은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예. 마주가 폐마시켜야 되죠. 예. 자, 그리고 경주마명. 예, 당연하죠. 뭐 경주마명. 예, 경주마명은 4개 글자까지 카팅을 했어요. 예, 자리가 좁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수명. 여기 기수명이죠. 여기 기수명 문세요. 그 다음에 PR. 여기 궁극적으로 최종으로 뽑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이건 예상 판별 확률 지수, 판별 확률 지수면서 확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0과 99까지의 값을 갖고요. 이 3창 내에 들어올 확률이에요. 그러면 이게 합하면서 300이 돼야 됩니다. 이걸 합산을 쭉 하겠습니다. 합산을 쭉 하게 되면 300이 나와야 돼요. 자, 301 나오죠? 예. 요것도 하게 됐습니다. 300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각 경주마다 확률을 전부 합하면 300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연승 확률이니까 3차까지의 확률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실제 확률. 이게 왜 이렇게 정교해야 되냐면 배당 예측, 아까와 같이 보여준 예처럼 배당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NF는 뭐냐면 이게 이제 순이에요. 그러니까 예상 순위. 이 확률 크기 순대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두 예상이다. 그럼 7, 11, 8, 2가 4두 예상이죠. 7이 대가리다 이거죠. 그 다음에 11.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로 대가리냐 아니냐는 요 CK로다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CK 안 찍혔으면 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별이나 이 하얀 별이나 빨간 별이 요 삼각형이나 이 스타 요것이 있어야 돼요. 둘이 있으면 이제 대가리가 둘이 있는 거죠. 둘이 있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도 둘이죠. 예. 이런 식으로 대가리가 셋이 있는 것도 대가리가 꼭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나 둘 정도 있어요. 셋이 있으면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럼 없는 거나 완전히 마찬가지는 아니죠. 세 마리가 들어올 확률이 높으니까 세 마리까지만 예, 구매를 세 구멍으로 구매를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NF가 그렇게 돼 있고요. NC하고 NG는 뭐냐? 이게 선행순이에요. 이게 추입순이고. 그러니까 선행으로 나갈 말이 제일 빠른 말이 뭐 어떤 거냐? 그러면은 바로 6번 영원한 수. 예, 영원한 수. 이게 실제로는 이름이 뭔가요? 예. 이게 지금 며칠자죠? 예. 3일 1일 8월 3일 맞는데 8월 3일 8월 2일 걸로 봐야죠. 8월 2일 거 8월 2일 거 일경주 영원한 수 영원한 스타군요. 예.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들어가면 이게 추입 그러니까 선행 제일 빠른 것은 6번 그 다음에 11번 7번 3번 6, 11, 7, 3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4텐 11.3 예? 4텐 11.32 4텐 11.32로 나가죠. 예, 지금 이게 3일 거네. 예. 지금 2일 걸 봐야 되는데 2일 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업데이트 먼저 항상 눌러야 됩니다. 먼저 누르고 나서 마서의 자료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예, 받아오고 일경주를 눌렀습니다. 일경주를 누르고 예, 여기에 3D 러닝을 딱 하면은 일경주가 뛰는 것을 시뮬레이팅 할 수가 있어요. 자, 약간 2배속 정도로 할까요? 2배속 정도로 하고 약간 크게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11768 11768 11768 예, 11768 비슷하게 117 나가고요. 예, 11768 알았습니다. 11768. 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NC 6 8 117 예, 117 368 예,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돼. 그러니까 6 117 38 617 38 실제로 아까 시뮬레이팅이요. 실제로 뜬 걸 한번 봅시다. 617 38 예. 서울 일경주죠. 서울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61.38 1000m 경주 2번 유니카는 출발이 늦었습니다. 7번 라이트 윙이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6번 영원한 스타와 함께 경주를 이끌고 자, 안쪽에서 67 67 67 5번 파이브 스타가 5위로 67 67 6이 선을 나가죠. 67이 선이 나가죠. 4번 스터닝 칼리버가 뒷선을 그 다음에 3도 나가죠. 673 673 3마리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11은 나가지만 673이 이런 식으로 예, 선행마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예,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행이 17 7번이 3차 3위 6번 16번이 1위 그 다음에 73 여기 4 여기 4위 이런 식으로 선행 나갈 말을 몇 두를 이제 뽑아내면 그 안에 이제 선행마가 그 선행 수준이가 거의 맞습니다. 예. 원래 이제 짜릿하게 맞는 것은 이 예상지도 그렇고 제가 예측한 이 NC도 그렇고 예, 선행 비율이 30%밖에 안 맞아요. 예, 만약에 이것이 맞는다면은 선행만 노립니다 했는데 경마가 서울 경마 선행만 노립니다. 이 순위가 바로 착순이 되겠네요. 그 착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 그 다음에 NG는 추입순이에요. 그러니까 뒷심이 누가 제일 세느냐. 뒤에서 날아오는 건 2번이다. 그 다음에 8번, 2번, 예. 9번 순으로 9번, 그 다음에 5번 이런 식으로 8, 2, 9, 5 순으로 예, 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실제로 이제 8월 2일 날 11번, 2번이 들어왔죠. 예. 1번, 11번, 2번이 들어왔는가요? 20일이 들어와서 18.2배 승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CK는 야 이게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게 세다는 거야 할 때 문양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별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없지만 이제 하얀 별이 있어요. 하얀 별. 그 다음에 이런 별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하얀 별을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하얀 별 이렇게 요거 대신 이제 하얀 별이죠. 두 번째라니까 여기 두 번째로 집어넣을까요? 네, 두 번째로 집어넣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얀 별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요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없고, 예. 예. 강력 우수에 두 개가 있어요. 예, 하얀 별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삼각편. 그러니까 요 하얀 별은 다 줘요. 까만 거, 하얀 거. 그 다음에 삼각형은 진한 거 위에 요것이 좋은 놈이다 하는 거예요. 그 나쁜 거는 뭐야? 역삼각형은 나쁜 거고요. 지금 분량은 없어요. 저저부진. 그래서 요거 역삼각형 진한 것이 제일 나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구분했네요. 문양으로 구분한 것이 이제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대치. 여기서부터는 예, 지수들이에요. 예,
이거 하나 지수를 뽑기 위해서 연산을 엄청나게 합니다. 요거는 4시간짜리예요. 이 WSWP가 여기 4시간 연산을 합니다. 4시간. 예, WSWP 2시간씩. 이 상당히 많은 연산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 데이터 연산. 2만 가지 중에서 대부분 이게 10,000가지가 넘어요. 여기. 요 두 개가. 그리고 다른 영양 변수들이거든요. 영양 지수들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복병평가 지수, 착승 영양, 뭐 내부 복병 지수, 그 다음에 건수에 대한 지수, 그 다음에 환경의 조건 확률, 그 다음에 승부 지수, 그 다음에 예외 지수, 그 다음에 복병 지수, 기대값에 의한 지수, 확률에 의한 기대값 지수. 해가지고 총 이게 지수들인데 이게 전부 1부터 9까지로 쭉 돼 있어요. 그러나 EZ는 이게 7까지밖에 없죠. 여기 7이죠, 7. 그 다음에 WZ 같은 것들은 이제 조금 이따 확인이 됩니다.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클수록, 항상 클수록 좋은 거고, 작을수록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옛날에 좀 중구난방 흩어져 있는 걸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부터는 전부 다 지수다 하는 거예요. 지수. 그 다음에 요거는 스피드 지수. 요것도 지수죠. 지수인데 RI는 스피드 지수, 능력 지수예요. 요 능력이 경지력을 분석하는 거 이렇게 된다. 100분위 아까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이 100분위 같은 거를 뽑아내고 할 때 예전엔 그 하나를 뽑는데 엄청난 시간 들리고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거 하나 목표였어요. 그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요거 한 컬럼에 불과하다. 한 컬럼에 불과하다. 지수 한 개에 불과하다. 지수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여기 고급스럽고 아주 난해한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뽑혀진 겁니다. 얘가 능력을 볼 때는 70점, 얘는 73점. 능력이 제일 우수한 게 이게 2번이 요거 8번이 제일 우수해 보이네요. 그 다음에 7번. 그리고 RJ는 이제 조교지수예요. 조교지수. 요 지수에 대해서는 다 평가를 했으니까 이따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TS는 스포박기수. 스포를 많이 돌리면 그 입상률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뽑혀놨어요. 그래서 이제 2 같은 거 이런 거 3 딴 건 다 0이나 1인데 2나 3 이런 거 4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이제 이건 지수가 아닌데 스포 바퀴수인데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AMX는 마주지수예요. 마주지수. 그 다음에 그리고 스포 바퀴수가 여기 이 자리에 있냐면은 조교지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혈통지수. 오를 지수는 1부터 9까지 있고요. 여기부터 1부터 9까지라고 나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MX. 이런 것도 자세하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판별지수예요. 이게 판별지수. 이게 판별 아까 확률이고요. 이게 판별값. 그래서 판별값인데 이 판별지수죠. 이것도 판별지수, 이것도 판별지수인데 그 중에 이건 확률이고 이거는 지수값이다. 그래서 1과 0으로 딱 해서 1은 합격, 0은 불합격. 이렇게 해서 어느 쪽에 가까우냐 그 지점을 전부 짜릿하게 0과 1로 이렇게 나누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언저리가 어디냐, 1에 가까우냐 0에 가까우냐, 그러면 가까운 그 값을, 정확한 값을 이렇게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는 얼마나 우수하고, 이게 1이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들어온다 이게요. 그러니까 음수는 안 들어오고 양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그나마 높고 아주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는 없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여기는 들어올 가능성이 낮은 거라는 거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X는 이제 지울마. 그래서 요 말은 지운다 하는 거예요. 1번, 6번. 이런 식으로 이 두 마리는 이제 지운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총 5가지로 구분해서 0, 1, 2, 3, 4. 요 pH는 편성 강도입니다. 편성 강도. 1강, 2강, 3강 혼전. 해서 4가지로 되어 있어요. 1강, 2강, 3강 혼전. 1강, 2강, 3강 여기 있죠? 1강, 2강, 3강 혼전. 이런 식으로 4가지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으로 이제 목록 해설은 다 했어요. 그럼 이제 퍼포먼스를 봐야죠. 통계를 또 전공을 하지 않은 분들, 통계를 아예 수업을
받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상관문서 공식이 이거예요. 예, 상관계수가 있어요. 어느 것과 어느 변량과 어느 변량이 얼마나 상관이 있느냐, 키와 몸무게가 얼마나 상관이 있느냐. 키가 뭐 170이고 몸무게가 뭐 65인데 이게 몸무게가 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서 키가 크냐, 키가 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냐, 이것을 상관관계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수치로 표시하라 이게 수치로. 베리언스, 그러니까 공분산이에요. 공분산을 두 표준편차 곱으로 나눈 거예요. 공분산의 디멘전하고요, 표준편차 곱의 디멘전은 같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같다는 거예요. 두 개야, 변량이 두 개니까 공통 분산이 있어요. 그걸 다 합한 분산, 그리고 두 표준 편차의 곱, 이 디멘전이 상하가 똑같아요. 그래야 이제 계수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연산이 되는 거예요. 단위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표준 편차 곱은 바로 분산이다 하는 거예요. 차원에서 볼 때, 디멘전 차원에서 볼 때는 분산은 표준 편차의 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분산을 각각의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눈 거, 예, 그것이 바로 상관문서. 어려운 게 없어요. 공분산을 두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눈 거,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공통적으로 A와 B가 있는데 A와 B 모두 합쳐서 분산을 값을 하고 그 분산 값을 뭐로 나눴어요? 분산은 이제 표준편차의 자승이니까 그걸 표준편차, 각각의 표준편차로 나누면 표준편차 자승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 디멘전을 맞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0과 1 사이의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거고 짜릿한 거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다 이거죠. 짜릿한 거, 다른 거. 이걸로 구분해서 0과 1 사이의 값을 매기는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앉은 키와 선 키, 여기 선 키예요. 예. 앉은 키와 선 키. 아이고. 이거 맞나? 이게 지금 제가 마이크가 있어가지고요. 이걸 치지를 못하네. 예. 앉은 키와 선 키와의 관계. 이것이 뭐예요? 예. 얼마나 되느냐? 이게 0.7 나온다. 이거 0.7. 근데 키하고 몸무게의 관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것이 상관관계가 0.7 정도 나와요. 그 음과 양은 상관이 없어요. 음으로 되든 양이든 상관계수의 값, 그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음의 상관관계냐 양의 상관관계냐 그것만 다른 것이지 상관계수, 상관정도, 이것은 음수와 양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0.5에서 0.7 이후 사이는 이제 높은 값이라고 그래요. 예, 7부터 0.1 사이는 상당히 높은 관계예요. 상관관계 거의 뭐 같은 거다 하는 거죠. 예. 근데 5 밑으로 올 때는 낮은 상관관계고 3 밑으로 할 때는 거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고요. 1 밑으로는 없는 거예요. 0.1 밑으로 0.0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하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고유 0.3까지는 적다, 상관관계가 낮다. 그리고 0.5까지는 보통보다는 약간 낮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보다는 약간 높은데 여기 5부터는 상당히 높은 거다 하는 거야. 0.5부터는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는 거야. 여기 보통이라고 했지만 0.3에서 0.5까지가 보통이고 0.5에서 0.7은 높은 거예요. 0.7에서 1.0은 아주 높은 거예요. 예, 상관관계가 아주 드물어요. 0.7에서 1.0이 나오기가 거의 힘들어요. 짜릿한 값이 아니면. 예. 이런 식으로 상관관 분석을 해서 상관계수화 만들어가요. 수치로 값을 상관관계의 정도, 상관 정도를 개수로 표현을 한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경마 배당판하고 인기도는 0.5 정도 나와요. 여기 한번 볼까요? 예. 요거는 이제 7등까지만 뽑은 거예요. 7등까지 뽑으면 요게 이제 착순이고요. 이게 인기도거든요. 예, 착순하고 인기도의 상관계수가 0.4057이 나와요. 그런데 마도리 복병투로 얼마 나왔어요? 0.4417로 나왔단 말이야. 이거보다 훨씬 높죠? 예.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예상수 종합지는 0.3764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 2만 개가 데이터를 했는데, 검사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이것보다는 이것이 높고 이것이 제일 높다. 이것이 뭐야? 마더리 복병틀이다 말이야. 그럼 이게 개발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차입법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고요. 이건 대각선으로 각각의 매트릭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RK는 1이죠. 당연히 짜수하기 상관계수가 1이죠. 예, NF하고 NF의 상관계수는 1이고. 그래서 요거하고 이 관계를 이렇게 종축, 회축으로 보면서 아무 쪽으로나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한 줄만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7마리 뛰었을 때에 좀 확장을 시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은 4.4417에 0.4점. 요까지밖에 없었는데 요까지를 확장시켜 본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 더 높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전체를 봤을 때 얼마가 나왔느냐? 전체를 봤을 때는 인기도가 0.526이 나왔어요. 이건 아까는 7마리라고 그랬다고 하면 7마리 1등 7등까지 전체로 다 했을 때는 0.516이 나왔어요. 근데 마돌이는 얼마 나왔어요? 0.515이 나왔어요. 그럼 뭐야? 이게 인기도가 더 높다는 거야. 그래서 진단 말이지. 네. 근데 이것은 이쪽으로 7마리를 뛰면 이기는데 그 전체를 하면은 이 상관계수가 적기 때문에 이때는 얼마 나왔느냐? 2023 01 15 이때는 85% 정도, 환급률이 85% 정도 나왔어요. 85%, 80에서 90, 그러니까 85% 정도, 이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바로 8월 2일, 바로 지난주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개수 조정까지 완전히 싹 뒤집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정도에 준하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자, 0.5234가 되죠. 46,000개인데 5234예요. 상관계수가. 그런데 복병틀은 어떻게 됐어? 5244가 나왔어요. 이거보다 더 커졌어. 졌는데, 옛날에는 졌는데 이겼어요. 더 커졌어요. 상관계수가. 그럼 뭐야? 더 업데이트가 잘 됐다. 그리고 이번에는 승리를 기대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승리를. 그래서 지금까지 85% 정도 수준의 RTP가, 그러니까 환급률 환수율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 85% 정도에 불과했던 복병틀이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 100%를 초과해서 이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긴다는 5년치 46,000개의 데이터로다가 총 49,000개 중에서 유효 데이터가 46,000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분석을 해보니까 상관계수 분석이 제일 처음에 쉽게 첫 머리로 쉽게 접근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 건데 이긴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이렇게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이걸. 그래서 야 정말 이기 힘들다 해가지고 7마리로 자르고 5마리 6마리 7마리 이렇게 잘라왔습니다. 잘라서 비교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서 이길 여지를 충분히 조금씩 남겨놨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7마리를 잘랐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죠. 7마리일 때는 3993 0.4가 좀 안되죠. 인기도가요. 요것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RK가 착순이거든요. 착순하고 인기도가 0.4 정도 나온다 이거예요. 아까 전체로 했을 때는 0.52가 나온다고요. 52. 그런데 이거 7마리 할 때는 0.49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때의 판별 확률 이것이 얼마 나오냐? 이게 0.45가 나오더라. 아까는 0.5244가 나와서 이 인기도를 배당판 즉 인기도를 능가했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능가를 했는데 크게 능가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마리로 카팅을 해서 8, 9마리 이건 승부도 없는 그 부진한 말, 아예 착승권에 들지 않고 이렇게 잘 뛰려고 노력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런 말을 제외하고서 했더니 어떻게 되냐? 상당히 높아졌다. 그럼 이긴다. 충분히 이 정도 차이면은 충분히 이깁니다. 100% 한 RTP가 100% 이상 10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85 정도에 불과했던 마더리 복병틀의 그 성적이 이제 100%를 능가하게 될 그 가능성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상당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 그렇게 능가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전부 다 지수들을, 아까 그 지수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지수 최대치부터 따져봅시다. 최대치는 어떤 거라고요? 여기 보면은, 예. 최대치 여기 있죠. 예. 복병평가지수 지율인덱스 여기 마이너스 4까지 있는 거,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4 사이의 값을, 그러니까 이 지수 중에서 우두머리 지수예요. 제일 중요시하고 중요하고 강한 지수예요. 그 지수 값이 어떻게 되느냐, 최대치하고 SP하고 SW 수인데 이 지수들이 값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한번 봅시다. 보면은 자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죠. 예. 이게 단승률을 체크한 거예요. 단승률. 이게 승리한 부분이고요. 이게 패배, 실패한 부분이야. 1등으로 못 들어오고 여기 1등으로 들어온 부분이야. 이 전체 개수고요. 전체 총 47,000개를 분석을 했는데 4,114개가 마이너스 4 값을 가졌어요. 그 중에서 15개만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1등으로 들어온 게 0.49%. 그러면 얘는 1등으로 들어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RTP를 구하니까, 황금률을 구하니까 10.35가 나왔다는 거야. 야, 보통 평균 73이라고 하잖아요. 예, 해당 법정 황금률이 73인데 이건 10이 나왔어요. 10.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4는 지울 말이다 하는 거야. 이건 거의 못 들어온다는 거야. 1%에도 못 미쳐. 단승률로 볼 때. 예, 단승률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도 1% 정도, 0.98, 1% 정도 나오고, 이때 황금률도 22.61. 이 환수율이나 황금률 똑같은 표현입니다. 보통 이제 카지노에서는 이 공식적인 용어가 return to player, 그러니까 플레이어에게 지급되는 되돌려지는 비율, 그래서 RTP라고 그래요.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전에는 환수율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백科사전도 없고, 그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용어인데, 우리가 수요자니까 만들어내는 용어인데, 하여튼 똑같은 황금률 용어로 써도 된다. 한글 환수율 RTP. 예. 특히 카지노에서는 RTP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공식적인 용어로 써요. 예. 마사회에서는 이제 RTP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건 걔네들은 그건 무관심해요. 우리들이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알아서 쓰는 건데, 그때는 RTP라고 쓰지 않고 한수율이라고 씁니다. 한수율. 똑같은 말이다 하는 거예요. RTP하고. 자, 그 중에서 이제 4라는 값, 제일 우수한 값이 4예요. 그때는 이게 30%예요. 인기도 1위가 39%입니다. 단승률. 인기 1위가 단승률 39%예요. 예.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요걸 찾는 건데 그랬네. 자, 이렇게 봐요. 총 33,575개 중에서 13,211개가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39.35%의 단승률 입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위는 20.82%, 3위는 13.29. 1등으로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온 거에 인기도 1위가 39.23하고 인기도 2위가 1등으로 들어온 것은 20.82%. 인기도 3위가 13.29%로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아까 30%는 1등과 2등의 중간 언저리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인기 2위는 20, 80을 약간 넘습니다. 20을 보이고 있다. 인기 2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떠냐? 이거는 보평툴은 얼마 나와요? 30.32에 5.61이면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황금률이 170이나 나온다 이게. 아까 79, 80 이렇게 나오는 거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거만 찍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는 거 얼마 나오냐? 152. 예? 요 황금률 요걸 보시면 돼요. 이게 확률이고요. 입상 확률이에요. 아까 1등 인기 1위가 39% 나온다 그랬잖아요. 인기는 39%에 못 미치지만 이 배당이 2점 얼마 나오는지 이 2배 정도, 평균 2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4배, 5배라서 훨씬 높은 황금률을 보이고 있다. 152, 152 정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확률, 판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판별 확률이, 그러니까 이 확률이 잘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비슷비슷한 말끼리 이제 띄기 때문에 비교해서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확률들 지수, 이것은 승률을
RTP를 확률과 RTP, 확률과 환수율을 전부 계산한 거예요. 지수마다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보면 어떤 게 얼마나 우수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아까 그 NC하고 NG 나오죠. NF는 확률이 이렇게 RTP가 높아요. 높은데 옛날에는 이게 100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지금은 100이 넘어간다는 것은 이긴다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아주 잘 됐다는 거예요. 이번 8월부터. 그래서 이번 주 다음에 이제 시구 경마 쉬고 그 다음에 휴양기 끝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는 기대를 해도 좋다.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분명히 85%밖에 안 나니까 보평툴 자체만으로는 못 이긴다 그랬는데 지금 자체만으로 이깁니다. 이기기 때문에 예전 말하고 지금 말하고 달라졌다. 말이 달라진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데이터들이 달라졌고 AI 기술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지금 새로 아주 좋아졌다 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끄는 겁니다. 그리고 NC하고 NG는 별 영향이 없어요. 100% 이것만 갖고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선행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그 놈이 선행 나갈 확률은 30%밖에 안 돼요. 예. 10개 중에서 3개만 맞고 7개는 틀린다는 거예요. 그 어느 놈이 선행 나갈지 몰라요. 아, 선행만 나가면 이긴다 그러는데 그럼 선행 나가는 것만 맞추면 이기는 거 아니냐. 선행 나가는 거 맞추기가 힘들다니까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걸 맞추면 경마 이깁니다. 근데 못 맞춰요. 그걸 어떤 놈이 선행 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선행 나간 전적이 있어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그대로 뛰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런 얘기고요. 취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했고 만들었고 그 위에다 각 지수마다 이렇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과가 나왔다. 예. 그 밑에 이제 그 경주 강도는 1강, 2강, 3강 혼전으로 구분된 게 이와 같이 혼전이 46%예요. 이 혼전하고 1, 2, 3강을 구분한 것이 이 SL이라는 지표인데 이것은 자체 내부 통계에 많이 씁니다. 지금 이걸 거의 이거 없으면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을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세팅이라고 그러죠. 설정을 해놓은 거라고 이렇게. 예. 요 놈을 혼전으로 해라. 혼전의 비율을 이만큼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46%. 1강 비율, 2강 비율 그걸 섬세하게 맞춰놓은 거란 말이에요. 전체 쉬운 편성, 어려운 편성으로 1, 2, 3강은 쉬운 편성이고요. 혼전은 어려운 편성으로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리고 경주 강도, 전개 강도에 이거는 아까는 경주 강도고요. 이 전개 강도인데 이게 경주 강도 4분법, 경주 강도 2분법. 이건 전개 강도 5분법이에요. 선행마가 한 마리 없는 거 0, 한 마리 있는 거 1,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전부 구했고요. 아까 상관계수 구한 거는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이 퍼포먼스에 대해서 레포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중에서 상관계수라는 걸 우리가 한번 배웠죠. 예, 지금 보평트는 새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기대할 만하다. 예, 예전에는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85%에 그쳤는데 그래서 이제 배당차입법이니 뭐 매지가이니 역전파법이니 많이 만들어서 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더 능가를 하지만은 자체만으로도 이기게 됐다. 지금은 보평트 자체만으로도 이기게 돼 있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강조로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있는 분들은 그리고 경마를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 승리하고 싶은 사람, 꼭 이기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강좌를 듣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완전히 이 마도리 보평틀, 이 인류 최고의 선물이 이 과학계에서는 양자역학이니 무슨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컴퓨터의 발명, AI 발명이라고 하지만 경마계에서는 바로 이 마도리 보평틀이 이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무이한 그런 내용이고 AI 기술자로서 만든 것은 이것이 국내 최초면서 세계 최초예요. 이런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면 이제
경마는 끝이다 하는 거예요. 경마는 이제 정복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다. 완전히 깜놀이고 그 다음에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